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행정상 손해정보에서 이제 바로 두 번째 손실보상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서도 이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그 내용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고 또 그동안 출제됐던 것을 갖다가 이제 박스 문제로 또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하시는데 자, 손실보상 청구권 옳지 않은 것인데 요거 이제 지금 나오는 지문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개년도 문제를 보셔야 돼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또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2번인데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상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이익배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렇게 합헌으로 보고 있어요. 개발이익배제. 그렇죠. 이건 불로소득이 관념이니까 이건 당연히 배제시켜야겠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대단히 택지 개발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다 이제 일반 론이라든지 밭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 바둑판처럼 밀어서 어떤 택지로 개발하면 땅값이 훨씬 더 비싸지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일정한 비용을 투입해서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짜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지문이에요. 1번. 대부분은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맞아요. 요게 이제 그 당사자 소송과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 예전에는 이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법상 하천구역 토지,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판례 변경 있기 전에는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권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단지 기대이익,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 재산권의 보상은 현실적인 재산권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부분은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이 일환으로 마련된 지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활보상이 일 내용으로 보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헌법에는 안 나와 있고 우리 개별법에서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또는 공토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된다면 이렇게 여기에 저게 바로 이주대책이 기준되어 있고 이것은 생활보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42번, 256페이지 03번 문제입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부랑 이 정답인데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현실적으로 발생해야죠.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토지 수용이라든지 재산권이죠. 토지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소유권을 상실한다든지 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건물 다 보상 대상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손해가.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맞는 지문이고 박스 문제와 될 수 있어요. 뭐 2번 지문은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보시면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손실보상은 재산상,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뭐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 등 갖다가 이제 상실하는 경우 이렇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재산상 손실 중에서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만을 보상해줘요. 그래서 정신적
보상 이거 안 해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신적 손해라든지 정신적 손실 또는 토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요. 세 번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통설 판례죠. 네 번째, 손실보상의 이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일괄불 하면 틀려요. 이거 일괄불 아니에요. 이거 혼동 오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봐두시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2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본다.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예, 사건으로 봅니다. 비록 여러분들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 청구를 공권으로 본다. 아닙니다. 사건으로 보니까 비록 공법적 원인이죠. 뭐 우리가 공용침해, 토지수용 등은 공용침해입니다. 공법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인데 이 손실보상 청구는 자 공용침해에서 발생한 권리인데 사건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 한번 볼까요? 판례에 따르면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가능상 확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맞죠? 이게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 이런 문제 좋은 문제예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맞춥니다. 이거 잘 나와요. 가능상 확약, 판례가 행정상 확약에서 배우셨죠? 처분성, 행정이익성을 부정합니다. 맞는 지문. 두 번째, 대집행 개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의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부자기 의무의 위반만으로는 위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가 당연히 노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부자기 의무, 이 부자기 의무, 보통 우리가 부자기는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법적인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죠?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 즉 자기와 같은 이런 그 행위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그 부자기 의무, 이거 같으면 자기 의무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그 법규상 나오고 조리상으로라도 자기 의무가 주어져야 돼요. 이게 주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행위 하자론에서도 중대 명백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명백성 요구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대성, 우리 중대한 하자, 그죠? 플러스 명백한 하자야죠. 네, 플러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명백설에 관해서 현재, 중대 명백설이 통설 판례인데, 이 명백성에 관해서 다시 다우설이 뭐예요? 외관상, 그렇죠? 외관상 일견 명백설. 요거죠? 네, 일견 명백설. 요것이 또 다우설이에요. 다우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봐서요. 저 공무원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함을 딱 한 번 봐서요. 외관상으로 딱 봐가지고 외관상으로 딱 한 번 봐서 명백히 알 정도예요. 우리 국민들이 법을 압니까?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행정법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잘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명백성 요건이 타락돼서
타락해서 원칙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다 취소로 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원칙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또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거니까 봐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사람들 당락을 결정하죠. 종합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넘겨서 자, 이번에는 손실보상 옳지 않은 것인데 자, 2014년도 서울시 구문제입니다. 3번이 맞잖아요.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여러분들 상당 보상설과 정당 보상설이 있는데 우리 현재 그 현행 헌법은 정당 보상을 규정하고 있죠. 정당 보상설이 현재 지금 이것이 보상설 통설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헌법 위 규정에 보면 정당 보상으로 되어 있고 통설 판례가 정당 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당 보상이? 그렇죠.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이렇게 완전하게 보상하는 거, 완전하게 보상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정당 보상설이에요. 상당 보상설은 적정한 보상이면 됩니다. 적정한 보상이면 돼요. 그래서 상당 보상은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거, 이것의 상황이 더 위로 올 수도 있고 밑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불안전하죠. 사실 현행 헌법은 정당 보상이지만 그 전에 구 헌법에서는 상당 보상을 했으면 상당 보상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이게 정당 보상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 시가예요, 시가.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이거 시장 가치인데, 이 시장 가치는 공시지가에 의한 시가 보상도 가능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가로 이제 보상을 원래 해줘야 하는데, 공시지가라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하지만 좀 최근에 올해 와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헌법에 한다면. 현실화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공시지가를 현실가로 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이게 아주 우리 국민들을 위해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장단점이 있어요. 세금을 많이 이제 걷어가는 거죠. 자, 제1항 봐볼까요? 헌법 제23조 제3항이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제2항, 두 번째. 손실보상 청구를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죠? 공권이든 사권이든 불문합니다. 또 채권이든 물권이든 불문합니다. 네 번째, 최근에는 재산권 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한다. 맞죠? 이주 대책 등이죠. 5번 손실보상 청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건설이 대립이 있다. 맞죠? 이것이 지금 우리 다우서 판례죠. 판례가 사건으로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44번 봤어요. 자, 이어서 245번. 자, 259페이지에 그 08번 문제를 봐보세요. 요 기본 그 문제에서요, 제가 해설은 좀 많이 빼놨어요. 해설 많이 보면, 여러분들 결국 이 지문을 갖다가 이제, 기억을 못 해요. 해설 보다가 판납니다. 그래서 제가 실마 과정에서는 따로 이렇게 해설을 전부 다 달지만,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문을 읽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출 지문을 읽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요. 4번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X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보상법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토지보상법은 우리가 약칭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자, 보상. 이거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것다가 이제 공토법이라고 했는데 공토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보니까 그 법령정보센터 있죠?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예전에는 공토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토지보상법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또는 물론 그 약칭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명칭을 써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금은 그 약칭을 갖다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잠깐 봐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토지 수용과 그 보상의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 사업시행자가 있죠. 사업시행자. 자, 여기 잠깐 보죠. 먼저 협의로 올게요. 협의. 이 협의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협의 성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 판례가 중요해요. 우리 판례가 이걸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나오는 건. 그러면 우리 판례인다면 이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면 이 합의에 하자 흠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죠? 민사소송에 의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자, 토지 수용 및 그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용 절차로 갑니다. 협의 절차에서 수용 절차로 가는 거예요. 자, 수용자. 그럼 일단 이제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주로 그 해당 도 내에서 벌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공용수용 들어가죠. 그죠? 이때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그죠? 이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신청합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요. 토지 수용 신청합니다. 공익사업이니까.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 각 도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뭘 해요? 그렇죠. 이 수용에 관한 재결을 해요. 재결. 이 재결이죠. 이 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이에요. 행정기관이죠. 특별행정심판이에요. 이 재결합니다. 자, 재결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토지수용위는 우리 행정청이죠. 합의제 행정청이 이게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맞죠? 이 재결은 뭐야? 이 행정처분이지 뭐야? 처분. 자, 이 재결 처분, 이 자체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이 처분이니까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항고소송. 맞죠? 그런데요, 이 토지 수용은 어차피 공익사업이니까요, 이 자체에 불복해서
이 재결이 취소돼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다시 돌아가요. 또 들어간다고.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 관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다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보상금이 많고 적음, 보상금, 토지 수용 위원회의 이 재결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 재결의 내용 중에서 보상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에 관한 사항에서 증감 청구권, 보상금 증감 청구권을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 보상금에 관한 다툼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너무 재결을 통해서 이 토지 보상금을 너무 많이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시행자는 감액 청구권 행사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너무 좀 시가에 비해서 너무 적게 됐으니까 증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보세요. 여기 사업시행자와 그죠? 토지 소유자 간에 자,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필요로 해서? 그렇죠? 사업시행자는 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뭐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액 청구권을 가죠. 감액. 필요로 해서. 반대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항고수용일 때는 누가 피고가 돼? 항고수용은. 그렇죠?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이 재결 자체에 불복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해서 한다고요? 이 피고 누가 돼요? 그렇죠. 이때 피고 누가 돼? 토지수용위원회. 그죠? 토지수용위원회. 자, 쉽게 말하면 위원회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감액 청구할 때는 누굴 피고해요? 사업시행자는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피고를 두고 행정청이 아니라 위원회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권은 현행법이 우리 공토법 또는 토지보상법이 이건 항고소송으로 됐지, 그죠? 이건 당사자성.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밑에 안 보이니까 위로 올게요. 요거는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그렇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성. 요거를 해놓고 있다는 거. 요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요거 해놓고 이건 소송의 유형이 뭐냐? 항고성, 민사성, 당사자성 할 때 당사자성이 답이에요.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중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건 요거예요. 그래서 봐볼까요? 옳지 않은 거.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X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반대로 됐죠. 틀렸어요. 요거 좀 내용 참고해서 보시고.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이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공무수탁 사인이죠?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사업시행자로 공무수탁 사인으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 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분명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보상인데 공시지가의 보상도 합헌이에요. 세 번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좋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예. 앞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길게 빼서 지문만 길게 했을 뿐이에요. 자, 이어서 6번 볼게요. 246번 보시면, 자, 옳은 것이네요. 자, 옳은 것.
정답이 5번이에요. 옳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배상제도와는 다르다. 맞죠? 맞습니다. 자, 1번 문항. 자,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거고. 반려는 손실보상이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건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으로 보겠다. 아니죠. 사건으로 봅니다. 비록 공법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지만 판례는 이 손해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비록 공법행위의 원인, 공법행위로 인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로서 이때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이거 틀리죠? 네, 틀려요. 2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아니죠. 이 신체에 대해서는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생명이나 신체 안 돼요.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요. 재산상 손실 중에서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해줘요. 이거 안 돼요.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 안 해줍니다. 세 번째, 판례는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를 보고 있다. 항고수승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공법상 권리라며요. 그죠? 항고수승이 아니라 당사자성. 그죠? 공법상 당사자성입니다. 자, 네 번째,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한다. 아니죠.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에요. 그 개발 때문에 시가가 상승되죠. 우리가 평당 30만 원짜리 갖다가 발판처 믿으면 평당 2, 300만 원 되잖아요. 이건 이거죠. 이건 개발이익이에요.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246번, 09번, 260페이지 09번 답이 이제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47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이에요. 자, 정답이 3번이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판례 내용이죠. 보고. 자, 1번 문항 볼까요? 틀린 점은 손실보상이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 이 통설 판례죠.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자, 여러분들 1번, 자, 학설이 나오잖아요. 학설이 나오는데, 이 특별희생설에서 여러분들 또 학설이 있죠. 뭐, 수인 한두 설, 그죠?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잠깐 우리 여러분들 요거, 247번, 261페이지, 11번 봐보세요. 먼저 해설을 좀 같이 한번 봐보죠. 해설. 요거 이렇게 이제 보면, 개인의 권리가 우선다.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특별희생설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해설 1번 보시면,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7년도까지 문제인데요. 이게 이론적인 거 나왔어요. 모처럼번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만 보상해주고 이때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가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그 이론적인 문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2번만 한번 봐보세요.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사법상 권리 포함됩니다. 네, 토지소유권 맞죠? 개인의 소유권, 주택소유권, 사법상 권리 당연히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이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요거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이론적인 거였어요. 잠깐 같이 그 해설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11번에 봐보시면 해설 4번 봐보세요. 직접 효력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해서 직접 효력 있는 규정으로 보고 만일에 공용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기내입니다. 자, 보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완전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직접 효력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 학설은 이제 별도로 좀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로 좀 봐보시고요. 학설 좀 대립이 좀 있긴 있지만 가장 틀린 답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틀린 것을 더 골라주셔야 돼요. 먼저 그거 보시면 이게 그 불가분 조항이 있냐 아니냐가 별개 문제거든요. 사실 불가분 조항 내용 뭐냐면 공용침해할 때 그 보상 규정을 갖다가 각 개별법에 공용침해와 보상 규정을 함께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를 하는데 이때 그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거 이것은 위헌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유추증설과 내용이 좀 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직접 효력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직접 그 근거 규정이 직접 우리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치니까 개별 법률에서 어떤 그 공용침해를 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바로 헌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내용을 갖다가 지금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맞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학설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유추정설을 갖다가 좀 현재 주장하는 것이 다우설입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사실은 불가분 조항인가 아닌가는 또 별개의 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와 연관돼서 이렇게 설명했고 사실 이게 맞아요. 직접 효력설과 사실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약간 좀 부정확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문항이 맞아요. 이게 완전히 맞는 지문에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 봐두시고요. 혹시 해설을 갖다 참고해서 몇 번 읽어 놓으십시오. 지문만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에 261쪽에 그래서 제가 행정상 손실보상 11번 그 오른쪽에 날개에 실려 있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제가 써놓고 있는데 그 261페이지 그 오른쪽에 그 블랭크 봐보시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 조항 인정 여부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규정이 불가분 조항 여부에 관하여 다우설은 긍정하고요. 두 번째 특별희생설 봐보세요. 공용침해 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희생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실에 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통설할 입장인데 이 불가분 조항 여부와 이 우리가 이제 이 직접 효력설 또 유추정설 사실은 그 관련이 잘 없어요. 네, 별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7번 봤고요. 그 다음에 248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에 따른 권리 구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1번 같은 1번도 좀 1번, 3번, 4번 틀린데, 자, 1번 보세요. 사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 절차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도 공법상 권리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당사자 소송 가야 돼요. 틀렸고. 3번도요. 수용 제기를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는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인을 필요로 한다. 틀렸죠? 자, 3번도 이것도 좀 문제 나왔는데 이 해설을 좀 참고해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해설 잠깐 봐보세요. 이 법조문과 관련돼서 또 판례와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3번 문항 수용 제기를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의구로 하여 수용 제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 신청에 대한 제기를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의구로 하여 이의 제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용 재결이 있죠. 협의가 안 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 우리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신청하죠. 수용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용 제기를 하고, 자, 이 수용 제기를 내가 불복할 때 다시 이의 제기를 신청합니다. 자, 이의 제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용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의구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수용 제기를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송을 제기하는 때는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인을 필요로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토지수용인을 상대로 해서 자, 지방토지수용인에 수용 제기를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인에서 수용 제기를 한 경우에 이때 그 이의 제기를 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합니다. 자, 해놓고, 자, 네 번째,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인의 제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4번. 이번 4번도 틀렸어요. 이것도 판례 내용인데, 잠깐 요 내용에 이건 새롭게 출제된 것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해설 보겠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는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인의 제길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해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길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및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의구로 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소소송, 항고소송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이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봐요. 됐죠? 예. 자, 그런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청구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청구권은 우리 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우리 공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으로 하죠. 그 내용을 꼭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고, 248번 봤어요. 자, 이어서 249번 보겠습니다. 01번 봐볼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정답이 1번인데, 손실보상 끝나고,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배상 이 중간 부분에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 독일에서 나온 이론이 희생보상청구권 이론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상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75, 76조 규정이 없어요. 즉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75, 76조는 희생보상청구권에 관한 근거입니다. 그 관습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희생보상청구권은 각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 다우스래요. 요거까지 내용 보고 이걸 보셔야 돼요. 전염병 예방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동법 규정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전염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든 때나 사망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보상해야 한다. 이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자, 뭐가 됩니까? 희생보상청구권이에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희생보상청구권 우리 이론상 써볼 때 그 예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예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간단히 봤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264페이지, 이제 수용적 침해. 최근에 와서는 수용이사 침해, 수용적 침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언제든지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많이 안 나오고 가끔씩 일만은 나와요. 옳지 않은 거 4번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수용적 침해든 수용유사적 침해든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보시면 이제 분명한 것은 수용유사적 침해, 이 수용유사적 침해를 지지하는 우리나라 학설이 유추적 유설 또는 간접적 유설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판례는 이렇게 수용적 침해나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해놓고 일단 1번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비전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이론이고 행정기관에 의한 비의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고 독일에서의 인정 논거는 희생보상청구권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봐봤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